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주말 투자자 여러분들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다우지수 930포인트 하락했죠. 그리고 주말 내내 들려온 무시무시한 거시기 관련한 소식, 거시기가 무엇인지 거시기하지만 다 알아들으실 거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도대체 토요일 새벽 미국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제가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없을 것 같다, 이 방송 올렸습니다. 화요일 멤버십 게시판부터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댓글 보면 야, 너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며? 금요일 900포인트 빠졌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댓글로 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 드립니다. 추가 하락이란 얘기는 월요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월요일 저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는 게 이야기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난 주 화요일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4주에서 6주 기간 동안 바닥을 확인하는 변동성 구간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바닥을 쳤다. 즉 앞으로 지난주 월요일 3월 23일 S&P 500 인덱스 저가 2190포인트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 즉 그 지수가 바닥을 쳤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곧바로 V자 반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 계속 상기시켜 드립니다. 즉 이 얘기는 이제는 월요일 저점 밑으로 추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모색하기까지의 변동성 싸움이 일어날 텐데, 이렇게 계속 위아래로 여러분들을 흔들어낼 요소는 당연히 최악의 경제지표, 그리고 거시기 19, 그것 때문인 거죠. 아무튼 앞으로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 저점을 테스트하는 기간, 그 기간 화면에 보시는 파란색 동그라미, 이제 다시 지난 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월요일 저점 아래로 증시 하락, 즉 추락, S&P 500 인덱스 2190포인트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그대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328만 건이 나와 있죠. 그럼에도 그날 증시가 크게 상승했어요. 그 이유는 이미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재정지출 2조 달러의 재정지출, 실제는 6조 달러 규모였다.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는 거시기 19의 상황이 경제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낼까, 즉 경제지표가 얼마나 나빠질까 하는 그 변수들이 이제 속속 발표가 되겠죠. 그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 증시는 이번 주 좀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결국 여러 번 보셨던 그림이라 이제 암기하실 정도죠. 변동성 전투, 두 번째, 변동성 전투가 시작되는 이유는 바이러스 치료 가능성이나 바이러스 확대 가능성, 그것과 동시에 연결되는 경제지표 악화 가능성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 것이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반등을 했으니 이번 주에는 다시 하락해서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저희 일관된 주장이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말, 미국 시간으론 금요일이지만 한국 시간으론 토요일 새벽 5시에 미국장이 끝났죠. 그런데 미국장 시작을 마이너스로 크게 하락했지만 장 마감 30분 전까지 S&P 500 인덱스나 다우지수 거의 보합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 30분 전에 급락을 했었어요. 도대체 미국 증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인덱스 5분 차트입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딱 마감 30분 전에 S&P 500 인덱스 8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금요일, 목요일 종가보다 S&P 500 인덱스는 88포인트 하락했어요. 그런데 30분 동안, 마감 30분 동안 80%가 80포인트가 하락했으니 거의 다 빠진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우지수는 30분 동안 900포인트가 하락했어요. 즉 하루 종일 930포인트 하락했는데 30분 동안 900포인트가 순간적으로 급락해버렸다. 거의 투자자들 방심하는 사이에 그대로 뒤통수 맞고 놀란 상황. 도대체 무슨 뉴스로 마지막 30분간 시장 투매가 일어났을까? 그걸 주말 내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와 기타 2개 주를 폐쇄할 가능성을 아예 그냥 사람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아예 락다운 하겠다는 얘기죠. 그걸 고려 중이다라는 뉴스가 마론스닷컴에서 나왔습니다. 최초 뉴스 오리지널 마치 27일 토요일 오후 6시 금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6시 29분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마론스닷컴에서 장 마감 후에 2시간 있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추정컨대요. 이 뉴스가 이미 시장에 마감 직전에 흘러다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고 미국에서는 한바탕 논란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이죠. 토요일 맨 먼저 뉴욕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뉴욕, 뉴저지 등등 3개 주를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트윗을 날리고 뉴스들이 보도하자마자 뉴욕 주지사입니다. 바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 CNBC를 통해서 반박을 했고요. 실제로 뉴스를 보면 특정 주, 특정 도시의 폐쇄 결정은 대통령이 권한이 없고 주지사의 권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화 컨테이전 보셨죠? 컨테이션, 시카고에서 위스콘신으로 넘어가려는데 막았죠. 그러면서 군인들이 얘기합니다. 주지사님이 결정했다. 결국 특정 지역 폐쇄 결정은 주지사의 권한이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몇 시간 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과 만나서 뉴욕을 비롯한 총 2개 주, 뉴욕을 포함한 3개 주의 폐쇄 가능성 트윗을 공식적으로 철회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그렇다면 이 폐쇄, 중국에서도 아예 도시를 폐쇄하면서 막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뉴욕을 비롯한 2개 주에 대한 폐쇄 뉴스가 왜 이렇게 시장이 두려워할까요? 그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오늘 커들로우 위원장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CNBC에서 인정을 했어요. 즉 이렇게 뭐라고 하죠? 거시기 19가 충분히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다. 그걸 잘못 생각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거시기 19를 관리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모든 게 막진 않았습니다. 물론 모임이나 큰 행사는 취소하긴 했지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백화점을 못 가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주요 주지사가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경제가 완전히 중단돼 버렸어요. 경제라는 거 거래가 마비된 상황에선 도대체 기업도 장사를 못하고 스몰 비즈니스도 엉망이 돼버리죠.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뉴욕을 비롯한 2개 주에 대해서 폐쇄 결정을 내려서 실제로 오도 가지도 못하게 사람의 교류를 중단시켰다. 이게 왜 두려운 뉴스일까? 만약에 뉴욕을 비롯한 2개 주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다른 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중에 책임 소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도 니네가 했어? 그럼 우리도 한다.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렇게 연쇄 반응으로 교류에 대해 완전히 중단되면 패닉이 올 수 있습니다. 즉 거시기 식구에 대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도시 폐쇄 가능성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다행스러운 건 주말에 그걸 없던 일로 해버린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시간은 토요일 새벽 순식간에 장이 빠졌었다. 이런 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제가 오전에 재정부양 정책이 실시된 것 때문에 결국 V자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메일을 몇 분이 주셔서 제가 공개적으로 커뮤니티 게시판과 페이스북, 우리 멤버십 등등에 동시에 이 뉴스를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이 2조 달러, 저는 최대 6조 달러로 봤죠. 재정부양 정책이 의회를 통과하고 그게 곧바로 실행된다고 미국 경제가 원상 회복되느냐, 증시가 곧바로 V자 반등하느냐?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봤습니다. 왜? 신용화폐 시스템의 핵심은 통화량이 늘어야 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려면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고, 가장 우리한테 위협을 주는 거시기 식구가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가능하겠구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책이나 눈에 보이는 치료약 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오지 않은 한 통화량 축소 가능성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뿐더러 능력 있는 사람도 빌리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화량 증가율이 계속 증가할 수 있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증시도 힘있게 반등으로 V자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왜? 거시기 식구 사태로 빌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빌렸던 돈조차 먼저 갚아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무도 빌리지 못하니 일단 정부가 나서서 비상통화량을 공급했을 뿐이지, 그 비상통화량 정부가 끝도 없이 빌릴 수가 없잖아요. 가계와 기업이 빌려야 되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신용, 크레딧을 늘리려면 결국 거시기 식구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정상적인 신용팡청이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V자 반등 기대는 조금 줄여야 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저점을 확인하는 그 시점을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화 인덱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달러화 인덱스 차트인데요. 3월 9일 94.9였던 달러화 인덱스가 불과 2주 만에 104를 찍고 순식간에 다시 일주일, 약 10일 정도 영업일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98.5를 기록했습니다. 이 달러화 인덱스가 저렇게 하락한다고 곧바로 수직으로 다시 95까지 원위치 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왜? 원래 모든 것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시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달러화 인덱스 98.5를 찍었지만 내려왔던 것의 50% 정도 되돌림,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 시점이 되었다고 보고요. 되돌린다면 인덱스 기준으로 100일 정도에서 101.5 사이 그 정도 올 가능성이 있고요. 저렇게 반등했다 다시 하락한다면 1290원대를 기록했던 달러원 환율이 지금 1210원대까지 밀렸죠. 이것도 다시 달러와 인덱스의 영향을 받아서 반등했다. 다시 하락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미국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에 가장 중요한 게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 3월달에 고용지표는 실업률도 나오고요. 난팜 페이롤, 당연히 마이너스겠는데 민간 일자리 개수가 얼마나 줄어들었을지, 그 다음에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현재 3.5%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늘어났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 시장이 두려움을 내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재정지출 법안이 통과는 됐지만 시장에 효과를 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낼게 4월 초라면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지표는 시장에서 두려워할 만한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이번 주는 경계감 있는 그런 주식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거
감안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올해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저도 궁금하고요. 두려운 마음 가득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고요. 수요일 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